대표님, 사업이 연애랑 비슷하다라는 말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연애할 때도 이렇게 대놓고 나 이거 싫어 라고 말 잘 안 하잖아요. 사실 말하기 전에 상대방의 어떤 표정이나 행동을 보고 감을 잡잖아요. 우리가 눈치를 잘 채지 못한다, 그럴 경우 대부분 우리 다 파국으로 치닫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고객이 직접 이래서 저래서 안 살래요 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이러면 너무 쉽겠지만 거의 없죠. 보통 그렇게까지 대놓고 잘 말하지 않죠. 불편해지기 싫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객이 보내는 미묘한 신호를 눈치껏 캐치를 잘 해야 됩니다. 상상하지 말고요. 우선 첫 번째로 쉽게 알 수 있는 신호는 잠재 고객이 여러 번 우리 웹사이트에 방문했지만 구매를 하지 않는다든지 아니 문의로 들어오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요즘에 대부분의 웹사이트에서는 방문 횟수, 뭐 페이지 뷰, 체류 시간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웹 분석 툴이 구축되어 있죠. 뭐 대표적인 예로 구글 애널리틱스가 있고, 만약 우리가 쇼핑몰을 한다고 했을 때는 스마트 스토어, 카페24 이런 데에서도 다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툴 안에서의 방문자 정보를 추적해 보면은 같은 IP 혹은 같은 쿠키로 여러 번 들어온 사용자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화면 한번 같이 보실게요. 이거는 저랑 함께 출연하시는 디블러의 홈페이지 자료입니다. 지난 한 달간 28일 기준으로 총 트래픽을 보면은 1000회는 넘는데요. 디블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격이 비싼 고관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가 막 10,000원, 20,000원짜리 치약 칫솔 사듯이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방문자들이 보이죠. 디블러는 굉장히 제공하는 가치가 커가지고 최소 서비스 단위가 수백만 원인데, 여러분 같으면은 이 사이트 한 번 들어와가지고 수백만 원을 처음 본 사람한테, 처음 본 업체한테 쓸 수 있을지 분명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거는 통계적인 게 증명을 하는데요. 고관여 제품들, 특히 B2B에서 고관여 제품들은 사이트 안에서 30페이지는 봐야 구매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대부분의 고객들이 디블러 홈페이지를 봤을 때는 재방문을 하고 있으나 아직 구매는 안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나쁜 게 아니고 정상이에요. 근데 그렇다면은 여러 번 방문했는데 구매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일단 긍정적으로는 제품에 대한 호기심이나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전혀 관심 없으면은 시간 아깝게 뭐하러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겠어요. 하지만 디블러 대표님은 사실은 잘 하시는 거예요. 재방문 추적도 잘 하고 있고, 한번 방문한 사람들한테 신뢰를 주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콘텐츠도 발행을 하고 팔로우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대표님들이 하는 실수가, 사람들은 많이 오는데 왜 구매를 안 할까요? 혹은 왜 사람들이 잘 안 들어올까요? 이거조차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중요한 건 여기서 방문한 사람들의 트래픽을 추적을 해야 되고, 몇 번 방문했는지, 재방문인지 이런 것들의 수치를 꼭 측정을 해야 됩니다. 정량적인 수치가 없으면은 우리는 비즈니스를 개선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대표님들은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하는지, 트래픽이 많은지를 먼저 보고, 트래픽이 많이 없다 하면 트래픽을 개선을 해야 되고요. 트래픽이 있는데 사람들이 구매를 안 한다 라고 한다면은 이 홈페이지라든가 대표님의 회사가 아직 신뢰를 주지 않고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신뢰를 주기 위한 자산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계속 줘야 됩니다. 이렇게 신뢰만 제공해줘도 확신을 가지고 살만한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럼 정리 한번 하자면은, 사람들이 여러 번 방문을 했다, 트래픽이 많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심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만약에 트래픽이 많다,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아직도 구매를 안 하고 문의가 저조하다 라고 한다면은 우리 홈페이지나 웹사이트 안에 신뢰가 부족하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하게 확신을 주고 신뢰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 고객들에게 확신을 준다라고 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거죠? 이런 잠재 고객들한테 확신을 주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저는 웹사이트나 랜딩 페이지를 만들 때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인데요. 이 두 가지만 있어도 전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첫 번째는 핵심 가치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교육 프로그램을 판다고 가정해 볼게요. 트래픽은 잘 나와요. 근데 결제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 교육을 통해서 그럼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간단한 체크리스트나 교육에 대한 미리 보기 영상을 통해서 정말 나한테 필요하구나, 나한테 도움이 되겠는데? 라는 느낌이 만들게 해주면 더 좋고요. 그래서 명확한 가치를 제대로 전달해야 된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증거가 뭐냐면은, 고객이 나를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회사의 제품을 믿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는 없다고 생각해요. 바로 고객 사례 혹은 제품에 대한 리뷰예요. 서비스에 대한 리뷰예요. 여러분들도 단돈 10,000원짜리 충전기를 산다 하더라도 리뷰 먼저 보잖아요. 저도 그래요. 당연히 몇백만 원, 뭐 몇천만 원 하는 이런 고관여 제품 서비스를 구매한다면은 한 번, 두 번으로는 당연히 구매 판단이 서지 않겠죠. 더더욱 밀도 있는 서칭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요, 믿을만한 고객 사례, 우리가 실제로 했던 고객 사례들, 성공 사례들, 이런 것들에 대한 증거가 꼭 필요하겠죠.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제가 지금 도움을 드리고 있는 실내 조경 플랜테리어 업체인데요. 실내 조경이랑 플랜테리어를 누구보다 정말 뛰어나게 디자인하고 설계해주는 업체예요. 여기 보시면 딱 첫 번째 랜딩 페이지에 그리즘의 핵심 가치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5성급 호텔 수준의 플랜테리어 실내 조경을 만들어준다, 이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있게끔 한 문장을 만든 거고요. 밑에 보시면은 영상이 나옵니다. 영상 속에서 대표님이 본인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사례가 있고, 그래서 우린 잘 도와줄 수 있다 잘 나와 있고요. 밑으로 조금만 내려가 보면은 고객들 사례가 바로 밑으로 나오죠. 사실 되게 큼직큼직한 프로젝트들인데 실제 고객 사례를 접목시켜가지고 사람들한테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신호가 여러 번 웹사이트를 방문하지만 구매하지 않고 있으면 신뢰를 제공해줘야 된다라는 거였고요. 그러면 또 알아서 눈치껏 알아들어야 할 다른 신호가 있을까요? 두 번째 신호는 어느 정도 인터랙션이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잠수 타는 고객이에요. 활발하게 문의를 넣은 건 아닌데 적당한 수준에서의 얕은 문의도 해보고 구매할 것처럼 하다가 연락이 갑자기 끊기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 우리는 보통 거절당했구나, 이 사람이 이제 우리한테 관심 없구나 해가지고 다시 연락하는 걸 어려워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당연히 어렵고 잠수 타는 고객이 좀 매너가 없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기분 나쁘잖아요, 저희가.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매너가 없다기보다는 이제 잠재 고객 입장에서도 직접적으로 막 이 사람한테 거절을 해가지고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혹은 아직 마음이 갈팡질팡하는 상황이라서 확답을 주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더 본질적으로 고민해야 할 게 있는데요. 정말로 이 고객이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하고 값어치 있다고 여겨지는 제품이나 서비스라면은 고객이 먼저 연락을 계속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 제품이 고객에게 별로 끌리지 않는구나, 혹은 내가 제대로 신뢰를 두지 못했구나, 혹은 다른 대체제도 찾아보고 있구나 돌아보는 게 사업에 더 도움이 되고 내 정신 건강에도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잠수 탄 고객들이 있으면 그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미 잠수를 탔다는 걸 우리가 인지한 순간에는 다시 연락을 해도 고객께서 아마 회피하거나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이 상태의 고객은 관심은 있으나 혹은 있었으나 아직 구매까지는 고려하지 않는 상태예요. 이런 경우에는 구매하라고 계속 우리가 연락을 하면은 당연히 역효과가 나와요. 굉장히 불편해하고 나중에 연락을 차단해버리겠죠. 따라서 잠재 고객에게 혜택이 될 만한 가치를 지속적으로 묵묵히 제공해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아요. B2B 용어로는 너처링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연락을 하긴 하되 영업이 아니라 잠재 고객에게 유용한 선물을 주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주기적으로 이 잠재 고객 분야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관련 업계 정보 혹은 꿀팁 같은 거를 막 이렇게 컨텐츠로 보내준다든지, 우리가 최근에 했던 성우님 고객 사례도 한 번 더 보내고 우리의 소식 같은 걸 꾸준하게 전달하면서 잠재 고객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시점을 다시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던 와중에 우리가 세미나 혹은 웨비나를 진행했을 때 한번 초대를 해보는 것도 방법이고요. 예를 들면 브랜드 디자인 에이전시 디블러 사례를 계속 드는데 조용히 잠수 타진 고객들이 사실 없을 수가 없죠. 디블러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뉴스레터나 디블러 콘텐츠를 계속 보다가 세미나에 우리가 초대했는데 오셔가지고 클로징을 갑자기 되는 사례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연락이 안 된다라고 포기하기보다는 참고 기다리면서 계속 우리의 가치를 전달하라가 정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재방문하나 구매하지 않는 고객에 대한 신호였고, 두 번째는 잠수 타는 고객 어떻게 대해야 될지였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건 눈치껏 알아서 해라 하는 게 있을까요? 마지막에는 엄청 적극적으로 할 것처럼 했어요. 구매할게요, 얼마예요, 견적서 주세요, 이런 것처럼 했다만 최종 구매가 이어지지 않은 고객이에요. 첫 번째 단계에서 웹사이트를 자주 방문하는 고객이 예를 들어서 우리 문 앞에서 기웃기웃 거렸다면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마지막 고객군은 문까지 열고 들어와서 가판대에서 물건을 짚고 가져와서 계산대에서 이거 얼마예요 했다가 그냥 안 살게요 빠진 경우죠. 그러니까 상담 견적 문의까지 했는데 갑자기 좀만 더 생각해보고 연락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결제를 미루거나 그냥 사라지는 경우라고 보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이 단계에서 포기하세요. 이분들은 매우 유력한 잠재 고객이거든요. 돈을 낼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면은 상담 문의나 견적 문의까지는 당연히 안 왔을 거예요. 바로 전 단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이분들이 안 사겠다고 했을 때 압박하면서 이분들한테 제품을 팔겠다고 접근하면은 더 멀리 도망갑니다. 차라리 그것보다는 그들이 어떤 지금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금 더 깊게 파고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문제 해결형 워크샵 혹은 컨설팅 같은 걸 한 번 더 진행을 해는 거예요. 그때는 전혀 상업적인 냄새를 풍기지 말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B2B 마케팅 시스템을 구축해주는 에이전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서비스 문의를 하시는 경우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뭐가 달라지는 거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냐면 수상적이잖아요, 말만 들었을 때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먼저 저는 제품을 팔고 서비스를 판다고 하기보다는 그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고 이 해결 방법뿐만 아니라 몇 개월 동안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고 어떻게 좋아질 건지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드려서 보여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문제를 해결한 비슷한 사례들을 보여드리면은 경험상 80% 이상 바로 그때 결제가 이어지더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도 잡지 못한다, 그럴 경우에는 진짜 솔직하고 정중하게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판매는 그냥 아예 포기하는 거예요. 판매를 위한 영업 스탠스가 아니라 우리가 모자란 부분이 뭔지를 한 번 더 객관적으로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터디하는 인터뷰어로서 좀 이렇게 듣다 보면은 오히려 솔직한 피드백을 듣고 우리 사업을 개선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서비스에 비해서 과도한 가격을 받고 있구나, 혹은 서비스가 그렇게 딴 데 비해서 매력적이지 못하구나,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과정에서 거절하는 것도 아니고 인터뷰도 아니고 그냥 잠수를 타신다 할 경우에는 다시 두 번째에서 말씀드린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적으로 이 잠재 고객한테 유용한 정보 혹은 소식 등을 전달하면서 때를 기다리면 됩니다. 오늘은 고객이 말하지 않아도 눈치껏 알아들어야 할 3가지 신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여러 번 웹사이트에 방문하지만 구매하지 않는 고객. 관심은 있지만 확신이 부족한 상태로서 웹사이트에서 우리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명확한 가치 전달이 되는 건지 혹은 신뢰 자산이 부족한 건지 확인해 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잠수 타는 고객입니다. 아직 우리의 매력을 충분히 모르는 고객이니까 지속적으로 우리의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해서 신뢰를 만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였으나 최종 구매로 이어지지 않은 고객. 이분들은 상담 견적까지 다 해놓고서 결제를 막 망설이거나 미루는 고객들이거든요. 이때는 그들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서 고객 맞춤형으로 문제 해결책을 제안하고 제시해야 됩니다. 결국 이 모든 신호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저는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바로 신뢰인데요. 고객은 말 안 한다고 관심이 없어진 게 아니라 아직 100% 저 혹은 대표님들을 믿고 선택할 만한 요소를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이죠. 이렇게 오늘 영상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놓치고 있는 잠재 고객 시그널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머릿속에 제가 정리해드려도 많이 휘발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영상보다 뎁스가 더 깊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뉴스레터를 정기적으로 발행을 하고 있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버튼 뿐만 아니라 이 하단에 있는 뉴스레터 링크 거셔가지고 뉴스레터 구독해 주시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